여러분, 만약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당연한 듯 하루를 시작하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은 지금 순간만을 위해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를 못할 수도 있고 아침에 같이 웃고 떠들던 전우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생의 순간에 대해 소중함을 깨닫고 또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은 말합니다. 그저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평범한 날을 살고 싶었다. 이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흔히 누리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살면서 놓치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어느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소중한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전쟁에서 돌아왔다는 것의 의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은 말합니다. 매 순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내가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들에게는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총성과 폭음이 가득했던 하루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을 쉴 수 있는 평범한 하루가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당연하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주 잊고 삽니다. 그들에게 하루는 생존의 연속이었고 그 생존 속에서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의 생존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전쟁 이후의 깨달음, 일상이 주는 큰 가치. 전쟁에서 가장 그리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물건도 높은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소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한 군인은 말합니다. 뜨거운 전투 속에서도 꿈꿨던 건 차 한 잔과 고요한 아침이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일상이 사라져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느꼈던 공포와 혼란은 결국 평범한 일상을 더 간절히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일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야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내는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꿈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지는 무게와 가치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상의 소중함.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우리는 종종 작은 행복을 지나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먹는 한 끼의 따뜻한 밥, 친구와 나누는 웃음소리, 혹은 산책하며 느끼는 바람의 온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하루가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평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함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를 웃게 하고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며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더 큰 것만을 쫓으며 이미 가진 작은 행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소중한 행복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
전쟁을 겪은 군인들은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아남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점점 더 본질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성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평화,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도록 만듭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복잡한 것들보다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삶은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본질과 마주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또한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하며 하루를 반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로도 우리는 하루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미소가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기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중요한 연습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내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초석임을 기억하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일상의 소중함은 곧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든 여러분은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더 깊이 느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 평범한 하루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소소한 기쁨과 감사는 내일의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0대 이후 100세까지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꼽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필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돈만으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외로우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삶의 목표가 없다면 하루하루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 시대 반드시 준비해야 할 6가지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만 잘 준비하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100세 시대를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될 뿐만 아니라 활동이 제한되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70대 이후 건강 관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노년기에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라도 바꾸면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하루하루 건강한 습관을 쌓으면 100세까지도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야말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보다는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활동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면도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신체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식습관과 수면까지 고려한 생활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암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야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뇌 건강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질병도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씹지 못하면 영양 섭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골밀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도 중요합니다. 독감, 폐렴 예방 접종을 맞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후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부터 체크하고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100세까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려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수단이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재테크는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활용해 긴급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금 자산과 투자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면 노후 재정이 훨씬 안정됩니다. 노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안정적으로 살려면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건강 관리와 사회적 활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노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100세 시대를 걱정 없이 살아가세요. 노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가 주요 지출 항목이 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지 비용과 관리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라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 본인의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부업이나 소일거리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노후에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에도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를 정리하고 지출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습관을 줄이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충동 구매를 피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소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비 절약을 위한 작은 습관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면 같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것도 지출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예산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즐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결국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결국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외롭게 지내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자녀와 손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꾸준히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같은 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매일 한 명 이상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줄이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이 악화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고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필요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세대 차이를 좁히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우울해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사회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방치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면 누구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노래교실, 요가 클래스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인맥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나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평소에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관계 형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보세요. 노후에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동네에서 가벼운 인사라도 건네면서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자녀나 친구들과의 연락을 늘리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일정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감을 느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삽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미술, 음악 같은 창작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배우는 습관을 가지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아 집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계속 이루어 나가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뇌를 꾸준히 사용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도 배울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삶이 지루하지 않고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웃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자연을 즐기면서 삶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세상을 즐겁게 바라보는 습관이 결국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즐기는 태도를 키워보세요. 결국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면 사고력이 깊어지고 표현력이 좋아집니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적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면 삶이 더욱 흥미롭고 즐거워집니다. 배움을 통해 자존감이 올라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배우는 것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깁니다. 젊었을 때 못 배웠던 것을 지금이라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배움이라도 지속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청춘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독서는 가장 쉬운 배움의 방법이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찾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배우는 것도 삶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꽃꽂이, 서예, 요가 같은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공예나 재봉 같은 활동을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요리나 베이킹을 배우면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면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부터 온라인 쇼핑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배우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면 가족, 친구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익히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배우면 새로운 취미나 소득을 창출할 기회도 생깁니다.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기술을 배우면 더욱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건강 정보도 쉽게 얻고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 자녀나 손주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갖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배우면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 보세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과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면 매일이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면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냅니다. 목표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이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면서 얻는 성취감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70대부터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신체 건강, 재정 관리,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 배움과 취미, 그리고 삶의 목표까지. 이 6가지를 준비하면 100세 시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노후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다 살았지. 이제 편하게 쉬어야겠다.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7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70대면 노년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70대 이후에도 20년, 30년 이상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대부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으로 매일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입니다. 여러분은 70대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부터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진짜 황금기로 만들 수 있는 비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 90세, 10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60대면 은퇴하고 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70대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70대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일할 필요는 없지만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가볍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 좋아집니다. 이제 늙었으니 쉴 때가 됐다는 생각보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노후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즐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0대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삶이 활기차집니다. 반대로 이제 늙었으니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면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를 탓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70대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쉽게 지루하고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를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만보 걷기, 책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이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목표를 세우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목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도 높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점점 더 도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목표를 하나 정해보세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노후가 즐겁고 자유롭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건강이 곧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 무리 없는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자주 움직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가볍게 운동해도 면역력이 좋아지고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어들어 경제적으로도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 관리가 더욱 쉬워집니다. 지나친 음주, 흡연, 나쁜 식습관은 건강을 해치고 노후를 힘들게 합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곧 노후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신선한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과 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6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 수영,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이 몸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자야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늦게 자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노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좋은 수면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말고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감기, 독감, 폐렴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낮추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 건강,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대 이후에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일거리나 취미를 통해 경제적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좋아하던 취미를 살려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봉틀로 소품을 만들거나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해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많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분들은 책을 출판하거나 칼럼을 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통 시장이나 플리마켓에서 본인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용돈도 벌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1인 창업도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도 노후 소득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큰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 안정감이 커지고 심리적으로도 여유로워집니다.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면 훨씬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소득 창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노후에는 돈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를 할 때도 반드시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와 생활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사기를 조심하고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친 대출이나 보증을 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노후 생활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재정 관리 습관을 들이면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이 커지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쉬워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하면 치매와 같은 질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 한 명 이상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나 SNS를 통해서도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려면 먼저 문을 열고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면 인생이 더욱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맥이 생깁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삶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만남을 피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노후가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 배우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독학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으며 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면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매우 큽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젊은 마음을 유지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하면 노후가 훨씬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바뀝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작해 보세요. 독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배움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폭도 넓어집니다. 하루에 30분만 독서를 해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어디서든 원하는 주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찾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꽃꽂이 같은 예술 활동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요리, 베이킹, 원예 같은 취미를 배우면 생활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면서 도전하는 삶을 유지하면 젊고 활기찬 기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삶이 지루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70대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SNS를 배워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익히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가족들과 더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나 메시지 앱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만 익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취미나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삶이 더욱 활기차고 재미있어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세요. 즐기는 태도를 가지면 매일이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감이 커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도전해야 합니다. 젊을 때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은 여행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고 떠나보세요. 춤을 배우고 싶다면 배워보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불러보세요. 인생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면 몸도 마음도 젊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즐겁게 사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은 즐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하고 싶은 일을 실천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 이후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는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순간 삶의 재미도 사라집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대 이후에도 배우고 성장하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젊게 살아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삶을 변화시켜 보세요. 자그마한 변화가 결국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결국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멋진 시기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70대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노후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